자,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이 숫자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고 하는 헤드라인 수치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이변에 숨겨진 근원 물가의 진짜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시장이 왜 6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지, 또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죠. AI 인플레이션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은 뭔지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에 일단 안도감을 확 안겨준 그 핵심 숫자,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발표된 수치는 바로 2.4%였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바로 이 숫자에 쏠려 있었는데요.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4%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시장 예상치였던 2.5%보다도 낮은 거고요. 심지어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제 길고 길었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좋아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헤드라인 CPI가 2.4%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게 1.5%나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이걸 보니까 이건 오히려 2.5%로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아주 끈적하게 잘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골칫거리였던 주거비 상심률이 0.2% 증가에 그치면서 눈에 띄게 둔화됐거든요.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오르면 웬만해서는 잘 안 내려오는 끈적한 성질인데 이게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 숫자 하락은 그저 통계적인 착시일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벌써부터 베팅을 시작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장의 기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CME 패드워치 툴이죠. 여기 6월 17일 회의를 한번 보세요.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번 CPI 발표가 연준의 정책 전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에 제대로 불을 붙인 셈입니다. 채권 시장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이죠.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연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 그리고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내렸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 내리겠구나, 시장에 돈이 더 풀리겠구나 하는 걸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전통적인 데이터에 환호하고 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에 아주 새롭고 골치 아픈 변수가 하나 끼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걸 두고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 같은 사람들이죠.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결국 물가를 2% 목표까지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효과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AI를 돌리려면 반도체, 전기, 데이터 센터 시키는 거, 이런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 병목이 생기고 이게 오히려 새로운 비용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어쩌면 이건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까느라 비용이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좋아져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다루기 까다로운 시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복잡한 상황은 자산 시장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딱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산별로 반응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이번 CPI 발표를 호재로 보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좀 달랐어요.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살짝 하락 마감했거든요. 한마디로 혼조세였던 거죠. 이건 시장이 아직 이제 됐다 하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1월 CPI가 금리 인하의 명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끈적하게 버티고 있는 서비스 물가, 그리고 AI가 만들어낼지 모르는 새로운 비용 압력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즉 발표되는 지표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확인됐지만 속도는 지켜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큰 방향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혹은 느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 소비지표, 그리고 다음 물가 데이터까지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그 속도를 가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6월이면 금리 내릴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지금 시장의 이 안도감? 과연 너무 이른 건 아닐까요?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이야말로 흥분은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